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3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계산 작업이요. 계산 작업 보니까 지금 30점이 배점이 되어 있고요.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5문제가 나왔죠. 자, 한 문제당 배점이 총 6점이에요. 해서 총 30점이요. 자, 그럼 이 5문제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 그랬어요. 표 1번 그럼 지금 이 전체 표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전체 표에서 계약의 종료가 있고 전체 거래액이 있대요. 계약의 종료는 지금 C열에 쭉쭉 들어있고요. 그리고 전체 거래액은 D열에 쭉쭉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랑 표 5번을 이용해서 I3에서 I30번 영역에 그랬어요. I3에서 I30번 영역이다. 그럼 지금 이 I열을 싹 다 얘기하는 거죠. 여기다 이제 거래 수수료를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표 5번 좀 보자고요. 표 5번은 아래쪽에 있죠. 아래쪽에 쭉쭉 내려갔더니 표 2번이다, 표 3번이다, 표 4번이다 있고 그 아래쪽에 이제 표 5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거래 수수료를 이제 구하는데 그 거래 수수료는 계약 종류에 따라서 전체 거래액 곱하기 수수료율 이렇게 계산한 거랑 최고 수수료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이제 표시해라. 여기다 이제 거래 수수료를 표시하는데 이렇게 계산한 값이 있고 최고 수수료가 있대요. 둘 중에 이제 작은 값을 구해라. 그겁니다. 그럼 우리가 작은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민이라는 함수로 이 금액과 이 금액 두 가지 값을 묶어주면 되겠죠. 묶어주면 둘 중에 이제 작은 값이 이제 출력이 될 겁니다. 그때 이제 전체 거래액은 지금 이곳에 쭉쭉 나와 있고 거기다 이제 곱하기 수수료율을 해줘야 되는데 수수료율이 우리 표 1번에 있다 없다? 없다. 표 1번에 없으니까 이제 수수료율을 우리가 표 5번에 보게 되면 수수료율하고 이곳에 전체 거래액에 따라서 수수료율이 쭉쭉 결정이 되죠. 이 수수료율을 가지고 와서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표 5번에 보니까 전체 거래액별로 최고 수수료도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율과 우리 최고 수수료는 표 5번에 참조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 보니까 이제 H를 곱하고 매치라는 함수를 쓰래요. 그때 지금 우리가 이 표를 참조를 해야죠. 이 표를 참조하는데 그때 이제 H를 곱으로 우리가 이제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내 전체 거래액이 만약에 여기에 해당한다 그랬을 때는 우리 수수료를 이제 0.3% 요걸 가져가면 되고 최고 수수료는 이제 9만원 요걸 이제 가져가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계산한 그 값이랑 최고 수수료 이 둘 중에 민으로 묶어서 작은 금액을 이제 결과값으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봤을 때 이제 계약의 종류가 계약 재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점 매매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때 이제 수수료율이 됐든 최고 수수료가 됐든 최고 수수료가 됐든 걔네들이 계약 재배냐 포점 매매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달라지죠. 그러면 계약 재배일 때는 지금 여기서 이제 수수료율이랑 우리가 최고 수수료를 가지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점 매매다라고 했을 때는 수수료율이랑 최고 수수료를 여기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때 여기 보면은 얘네들이 수수료율과 최고 수수료가 지금 전체 거래액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근데 계약 재배께 됐든 포점 매매께 됐든 이 전체 거래액을 비교하는 그 기준값은 다 똑같습니다. 그때 이제 H룩업으로 이제 가지고 오면 되는데 요 H룩업이라는 함수는 행참조하는 거죠. 해서 계약 재배일 때 우리가 수수료율을 가지고 올 때는 여기에 있는 거 지금 이만큼 내가 참조 범위로 잡았을 때 그때 이제 몇 번째 행에 있는 거 가지고 와라. 우리 첫 번째 행, 여기가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에 있는 수수료율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주면 되고 최고 수수료를 가지고 올 때는 이제 네 번째에 있는 거 갖다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이만큼 이제 참조 범위를 잡았을 때 계약 재배일 때 수수료율을 가지고 올 때는 지금 이만큼에서 3행에 있는 거 갖다 달라. 그렇게 하면 되고 최고 수수료를 가지고 올 때는 4행에 있는 거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 계약 종류가 포점 매매라면 지금 여기 있는 거 갖다 달라. 여기 있는 거 갖다 달라.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계약 재배냐 포점 매매냐에 따라서 행 번호가 달라지겠죠. 그때 우리가 참조 범위를 이만큼을 참조할 거예요. 우리가 계약 재배일 때 이만큼만 참조해라. 포점 매매일 때 이만큼만 참조해라.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해서 우리가 이 전체 범위 이만큼을 참조하는데
그때 이제 계약 종류가 계약 재배냐 포점 매매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때 이제 매치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계약 종류가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걸 먼저 찾을 거예요. 자, 그럼 찾는 것 좀 보세요. 자, 여기다가 있잖아요. 우리가 매치라는 함수부터 쓸게요. 그래서 매치라고 써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계약 재배, 계약의 종류 있죠? 여기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이 범위에 찾아라. 그때 이 범위는 내가 어떤 칸에 계산하든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으니까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고요. 그때 찾긴 찾는데 어떻게 찾아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옵션을 0으로 이렇게 써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 한번 눌러보자고요. 눌렀더니 지금처럼 1 하고 그렇게 나왔고요. 밑으로 7기를 쭉쭉쭉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온대요. 지금 여기 봤을 때 계약 재배일 때는 그 위치의 값이 이제 1이라고 그렇게 나오는 거고, 만약에 포점 매매다 그랬을 때는 그 위치의 값이 5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표랑 비교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요만큼 범위를 잡았을 때 계약 재배일 때는 우리 매치의 결과가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포점 매매일 때는 5가 나왔어요. 왜 그렇게 나오냐? 요 계약 재배가 1행, 2행, 3행, 4행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5행부터 시작해서 우리 포점 매매가 시작되니까 포점 매매일 때는 5라는 값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계약 재배일 때는 1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H룩업에서 지금 내가 이만큼을 참조 범위로 잡았을 때 그때 수수료율은 몇 번째 행에 있어요? 지금 여기가 1행, 2행, 3행, 4행, 5행, 그리고 6행, 그리고 7행, 8행이죠. 그럼 내가 계약 재배를 가지고 있을 때 수수료율을 가지고 오겠다 그러면 3행에 있는 거 갖다 달라 그렇게 해야 되고요. 최고 수수료를 가지고 올 때는 4행에 있는 거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계약의 종류가 만약에 포점 매매라면 그때 포점 매매 수수료율은 전체 이만큼 참조 범위로 잡았을 때 몇 행에 있어요? 7행에 있죠. 그리고 최고 수수료는 8행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전체 범위에서 7행에 있는 거 갖다 달라, 8행에 있는 거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해주면 돼요. 그럼 우리가 매치로 구한 이 값이 이제 계약 재배면 1이 나올 텐데 그때 내가 실제로 가지고 올 수수료율은 3행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수수료를 구할 때는 더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 더하기 2 하면 이제 3이 나올 거고, 최고 수수료를 가지고 올 때는 우리가 더하기 얼마를 해주면 돼요? 3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계약 재배일 때 이제 매치의 값이 이제 1이 나오니까 1에다가 3을 더해라. 그러면 이제 4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에 것도 한번 보세요. 내가 만약에 포점 매매인데 그때 수수료율을 가지고 올 땐 7행에 있는 거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5하고 5일 때 그때 7행에 있는 거 갖다 달라. 그러면 더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최고 수수료를 가지고 올 때는 8행에 있는 거 갖다 달라.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포점 매매일 때 매치의 값이 5가 나오니까 여기다 이제 더하기 3을 하게 되면 8행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세요. 수수료율을 구할 때는 더하기 얼마를 한다? 더하기 2를 해주더라. 더하기 2를 해주더라. 어디다가? 매치라는 그 함수에서 나온 그 결과값에다가 더하기 2를 해주면 되고, 최고 수수료를 가져갈 때는 더하기 얼마를 해준다? 3을 해주더라. 포점 매매가 됐든 계약 재배가 됐든 최고 수수료를 가져갈 때는 더하기 3을 하면 그 값이 나오더라. 행 번호가 나오더라. 이런 수수료율과 최고 수수료는 뭐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 전체 거래액에 따라서 얘네들이 전부 다 결정이 되더라. 그렇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치로 구한 거 그 결과값 있죠? 거기다 더하기 2를 해서 수수료율을 가지고 오면 되고, 내가 최고 수수료를 가져가겠다. 그러면 우리가 매치 결과값에다가 더하기 3을 해서 우리가 행 번호를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H룩업 한번 써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매치 구한 거 있죠? 자, 여기서 일단은 제가 수수료율을 먼저 구할게요. 수수료율을 구할 때는 우리가 행 번호를 만들 때 우리가 매치라는 요 함수 결과에다가 더하기 2를 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럼 더하기 2를 해놓고 이 식을 제가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지금 이거는 제가 잘라내기 한 거는 수수료율을 구할 때 그 행 번호예요. 자, 그럼 이제 H룩업 한번 써보자고요. H룩업에다 쓰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체 거래액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주세요. 컴마 찍어주고요. 어디에서? 이 범위에서 찾아달라.
이 범위는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면 되겠죠. 찾아서 몇 번째 행에 있는 것과 달라 수수료를 가지고 갈 때 우리의 행 번호는 매치라는 함수 요거 잘라내기 해놨죠. 요거 붙여넣기 해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맨 뒤에서 가로 닫고 우리가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수수료율이 나올 거예요. 근데 수수료율이 왜 0으로 나오냐? 우리 컨트롤하고 숫자 1번 눌렀을 때 표시 형식이 지금 회계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일반으로 고쳐보게 되면 지금처럼 0.002다 하고 수수료율이 구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여기서 그냥 센서식 끌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수수료율을 구했어요. 그럼 지금 요만큼 구한 거 H축으로 구한 게 수수료율이요. 이거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지금 그럼 우리가 수수료율을 구했어요. 그럼 이거를 전체 거래액 곱하기 수수료율하고 이렇게 식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는이라고 찍혀 있으니까 전체 거래액 찍어주고요. 이거 곱하기 뭐 해라? 수수료율 해라. 수수료율은 제가 잘라내기 해놨죠. 컨트롤하고 V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엔터 한번 눌러보자고요. 엔터 눌렀더니 거래 수수료가 지금 이만큼이 된대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요만큼 계산한 그 값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나온 이 값이랑 최고 수수료랑 두 개를 서로 비교해서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표시하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고 수수료도 가지고 와야 돼요. 자, 일단은 맨 앞에다가 제가 민이라고 쓸게요. 민이라고 쓰고 지금 얘가 지금 요만큼 이제 계산된 거는 지금 요만큼 계산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최고 수수료 갖다 놓으면 되겠죠. 최고 수수료를 가지고 올 때는 우리가 H축업을 똑같이 쓰는데 이 뒤에다가 더하기 3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식 우리 H축업 쓴 거 있죠. 요만큼을 우리가 붙여넣기요. 붙여넣기 해놓고 이 식 맨 뒤에 가서 이제 더하기 3 해달라. 그럼 그게 이제 우리 최고 수수료 그거 이제 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만큼이 지금 최고 수수료를 구한 거고 지금 요만큼이 이제 수수료율을 구한 거고 수수료율을 구할 때는 더하기 2를 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최고 수수료 그거를 이제 구할 때는 더하기 3 한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앞에다가 전체 거래 곱하기 요것도 써줘야죠. 얘가 됐든 둘 중에 작은 거 이제 출력해라. 그렇게 쓸 거니까. 그러면 지금 민이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요만큼의 식이 지금 요거 계산한 거고 그 다음에 H축업 해서 요만큼 이제 계산한 그 결과값이 최고 수수료예요. 이 두 가지 값을 우리가 이제 민으로 싹 다 이제 묶어준 겁니다. 그럼 이제 맨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민 가로만 맨 뒤에서 한번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거래 수수료가 이제 10만원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마지막 데이터까지 싹 다 우리가 채우기엔들을 쭉쭉쭉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채우기엔들 쭉쭉쭉이요.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거래 수수료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습니다. 자,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식이 있을 때 민이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요만큼 계산한 게 우리 전체 거래액 곱하기 수수료율을 계산해 준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요 뒤에서 구해놓은 요게 우리 최고 수수료요. 그래서 이 둘 중에 민 가장 작은 값을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때 우리 여기서 H축업으로 구한 요만큼이 우리 수수료율을 구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요만큼 H축업 쓴 게 우리 최고 수수료를 구해준 거죠. 왜? 수수료율은 지금 이곳에 들어있고 최고 수수료는 여기 들어있으니까 이 값을 가지고 올 때 우리가 H축업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오는데 수수료율과 최고 수수료를 가지고 오는 거는 뒤에다가 이제 더하기 2를 하냐 더하기 3을 하냐 그 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식을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서 생산지가 있고 계약 종류가 있고 전체 거래액이 있대요. 이 세 가지를 이용하래요. 이용해서 표 2번 영역에다가 생산지별로 계약 종류별로 전체 거래액의 평균을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생산지다, 계약 종류다, 전체 거래액이다 해서 여기에 쭉쭉 이제 데이터가 B열, C열, D열에 쭉쭉 이제 들어있죠. 이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지금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전체 거래액의 평균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지금 여기 첫 번째 칸에서는 생산지가 전북이면서 그리고 계약재배인 그 전체 거래액의 평균을 구하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뭐 구하라는 거예요? 생산지가 경남이면서 포점 매매인 그 전체 거래액의 평균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평균값을 구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if하고 average라는 이 두 개의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배열 수식으로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조건이 두 개 나온 거예요. 생산지도 동일해야 되고요. 그때 이제 계약 재배인 거. 그리고 여기는 이제 경남이면서 포점 매매랑 똑같은 것들 중에서 전체 거래액의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렇게요. 자,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은 는이라고 쓰고 우리가 평균값을 구할 거니까 여기다 이제 average라고 써주고, 그리고 우리가 if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조건 쓸 거니까 첫 번째 조건 가로 열어주고, 그때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그때 첫 번째 조건은 일단은 생산지 똑같은 거 먼저 좀 찾자고요. 그래서 우리 생산지가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전북이랑 똑같은 거 찾아 달라. 그렇게요. 전북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이렇게 쓰면 이제 첫 번째 조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쓸 거니까 곱하기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두 번째 조건은 이 계약의 종류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계약 재배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렇게 쓰고 이제 가로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식이 세로로 써서 그렇게 이제 보이니까 우리 수식 입력줄 보세요. 그래서 우리 에버리지하고 if 기준을 봤을 때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조건에서 두 개의 조건 다 썼죠.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에 컴마 찍어주고 어떤 거에 평균 구해라. 우리 전체 거래액의 평균값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 가서 이제 if 가로 닫고 맨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에버리지 가로만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 땅 하고 누르면 평균값이 나올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우리가 채우기를 해야 되니까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 구분 좀 하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B3에서 B에 30번. 그러면 생산지가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를 보고 얘기하죠. 이 범위는 변하지 않으니까 F4번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C에 3에서 C에 30번. 그러면 계약 종류가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도 변하지 않죠. 해서 F4번으로 전체 달러 붙여주고, 그리고 계산할 범위, 이 전체 거래액의 평균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여기다가 지금 범위 잡아놨죠. 이것도 안 변하니까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A의 34번 좀 보자고요. A의 34번이다 그럼 전북이다 하고 여기 생산지 찍어 놓은 거죠. 제가 여기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전북 찾아라 그거죠. 제가 만약에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전남 찾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남, 네 번째는 제주 찾아라 라고 해서 계속해서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체육엔들을 밑으로 하게 되면 행 번호가 변하는데 행 번호는 계속해서 변하게 놔둬야 돼요. 그때 제가 이 첫 번째 칸을 계산하든 아니면 이 두 번째 칸을 계산하든 어떤 칸을 계산하든 우리는 전북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줘야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전남 거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야 되고 내가 얘를 계산하다 경남 거 구해주세요. 내가 이거를 계산하든 제주 거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해서 제가 여기 첫 번째 칸에서 체육엔지를 오른쪽으로 했을 때 열 번호는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그래서 요 A의 34번 요 셀은 지금처럼 F4번 땅 눌러서 지금처럼 이렇게 열 번호는 변하지 않게끔 행 번호는 변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B의 33번 좀 보자고요. 요 B의 33번은 계약 재배 찍어 놓은 거예요. 내가 첫 번째 여기를 계산하든 무조건 우리는 계약 재배 거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밑으로 잡아 당겼을 때 밑으로 채우기를 했을 때 행 번호가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첫 번째 칸 계산하고 오른쪽으로 잡아 당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으로 잡아 당겼을 때 계약 재배였다가 포점 매매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열 번호는 변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B의 33번 요 셀은 F4번 땅 눌러서 행 번호는 지금처럼 변하지 않게끔 열 번호는 변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그래서 이제 채우기엔들만 쭉쭉쭉 이렇게 이제 해주면 우리 전체 거래액의 평균값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때 지금 여기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이 평균값 다 구했죠. 그 평균값은 우리 100만 단위로 그렇게 표시해라. 예를 들어서 표시 얘 보니까 지금처럼 1억이다 그렇게 나왔을 때 지금처럼 1빵빵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게 만들어 주래요. 그럼 뒤에서 동그라미 3개에서 총 6개를 없애버려야죠. 그래야지 100하고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냐? 여기 보니까 단위가 100만원 단위로 돼 있다.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100만원 단위로 만들 때 우리가 이제 텍스트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썼던 이 모든 식을 우리가 텍스트라는 요 함수로 이제 묶어주면 돼요.
그래서 맨 앞에다가 지금처럼 텍스트라고 써주고 에버리지 쓴 거 이거 싹 다 묶어주면 되겠죠. 여기서 계산한 그 값을 컴마 찍어주고 어떤 형식으로 표시해달라? 우리 쌍따옴표 묶어서 이제 형식 써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지금 방금 계산한 그 값을 표시해주고 그 뒤에서 이제 동그라미 3개에서 2번 없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심표에서 심표 2개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쌍따옴표 닫아주고요. 그 뒤에 가서 이제 텍스트 함수 가로만 이렇게 닫아주면 돼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고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렀더니 지금처럼 38 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채우기 핸들 쭉쭉쭉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채우기 핸들이요.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이 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어요. 그래서 우리 에버리지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평균값을 구할 때 에버리지 if를 같이 쓰죠. 같이 써놓고 요만큼 이제 조건이요. 그래서 얘가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이요.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우리 전체 거래액을 어떻게 해라? 반환해 달라. 그 반환된 그 값의 에버리지 평균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해서 에버리지 if로 지금처럼 요만큼씩에서 평균값을 구해준 겁니다. 그리고 텍스트라는 그 함수로 이 평균 구하는 이 식을 전체를 다 묶어놓고 여기서 나온 그 평균값을 지금처럼 이런 형식으로 표시해주세요.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 보게 되면 재배 면적이 있대요. 이 재배 면적을 이용해서 표 3번 영역에 우리 재배 면적별로 거래 건수를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표 1번에 보니까 재배 면적이 지금 2열에 쭉쭉 들어있죠. 자, 이 재배 면적을 가지고 여기다 이제 거래 건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봤을 때 2051이다. 그렇게 나오면 얘는 지금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 해당하는 그 거래 건수가 몇 건인지 여기다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재배 면적 여기서 요 사이의 값 그랬으니까 100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2000보다 작거나 같은 값 그렇게 써줘야 이 사이 값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 count라는 함수랑 if라는 이 두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건수를 배열수식으로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계산된 거래 건수 뒤에다가 건이라고 그거 표시하래요. 그래서 여기 표시 얘 보니까 5건이면 5건 그렇게 이제 표시하라고 나는데 요 건이라는 글자를 붙일 때 우리가 M% 연산자 요걸 이제 이용해 주면 되겠죠. 자, 이제 거래 건수 한번 구해 보자고요. 자, 일단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개수를 구할 거니까 우리가 count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count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if 쓰고 가로 열어주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조건 쓸 거니까 이제 가로 열어주고요. 가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체 재배 면적에서 이 재배 면적이 크거나 같다 1000하고 얘 찍어주면 되겠죠. 이거보다는 일단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 다 썼으니까 가로 닫아주고 중간에 이제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쓸 거니까 이제 두 번째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재배 면적에 들어있는 또 싹 다 전체 범위 잡아주면 되겠죠. 이 범위에서 이번에는 작거나 같다 우리 재배 면적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조건 다 썼으면 이 두 개의 조건에 만족하면 어떤 값을 내보내라? 1이라는 값을 내보내 달라. 그 1이라는 값의 count 개수를 세달라라고 해서 우리가 건수 개수를 구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 전체 범위 재배 면적이 들어있던 이 전체 범위는 변하지 않으니까 F4번 눌러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거 얘도 F4번 눌러서 전체 달라 붙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그랬더니 4건 있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게 2의 34번, F의 34번 요 두 개 셀이요. 이것도 이제 변하면 되는지 변하면 안 되는지 구분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 첫 번째 칸에 계실 땐 이거보다 크거나 같고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야죠. 내가 여기서 계산할 때는 얘보다 크거나 같고 얘보다 작거나 같은 거 찾아라. 그 다음에 여기서 계산할 때는 얘보다 크거나 같고 얘보다 작거나 같은 거 찾아라. 그러면 얘네가 계속해서 변해야죠. 변해야 되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건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온대요. 그럼 이제 개수 다 구했어요. 다 구했으면 이제 표시 얘처럼 건이라고 뒤에다 붙여줘야죠. 그래서 지금 방금 쓴 식 맨 뒤에 찾아가서 M% 열어주고 그 다음에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건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그리고 해서 이제 채우기 핸들만 쭉쭉쭉 해주면 됩니다.
해서 제가 지금 방금 3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count라는 이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count if 써주고 요게 이제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이요. 해서 if 함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요만큼 이제 조건이죠. 이 조건에 만족하면 1이라는 값을 반환해라. 그 반환된 그 1에 count 개수를 세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건수를 이제 구해주는 거고 그 건수를 구하고 이어서 뭐 출력해라. 건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식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 보게 되면 농작물이다, 계약 종류다, 전체 거래액이 있대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농작물이 맨 앞에 A열에 쭉쭉 들어있죠. 그리고 계약의 종류는 우리 C열에 쭉쭉 들어있고 전체 거래액은 우리 D열에 쭉쭉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표 4번에다가 계약 종류별로 최고 전체 거래액의 그 농작물이 뭔지 그걸 이제 여기다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 계약 종류별로 전체 거래액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만약에 지금 요만큼만 보자고요. 요만큼 7개의 데이터 요것만 이제 보자고요. 이 중에서 계약 재배가 지금 요만큼이 있고 포점 매매가 지금 요만큼이 있죠. 우리 계약 재배에서 가장 큰 거 요 3개 중에 가장 큰 거는 얘예요. 얘의 농작물이 뭔지 이 농작물을 우리 표시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포점 매매다 그러면 지금처럼 만약에 이렇게 4개의 데이터만 있을 때 이 중에서 가장 큰 거는 5,400하고 요게 있죠. 요거에 이제 농작물 얘를 이제 출력하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거를 구할 때 계약 재배가 만약에 요 3건만 있다면 전체 거래액 중에서 최고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max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최고값을 구해놓고 그 최고값이 이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의 값을 찾아요. 여기서는 지금 요만큼에서 이제 첫 번째 위치에 있으니까 그 첫 번째 위치의 농작물 얘를 이제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포점 매매다 그럼 포점 매매가 만약에 데이터가 요만큼만 있다면 이 중에서 가장 큰 값 찾아라 그러면 요 5,400만원 요거를 이제 찾겠죠. 찾아서 이거에 이제 감자 농작물을 이제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때 이제 인덱스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농작물에 표시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계약 종류별로 전체 거래액이 가장 큰 값이 그게 뭔지 좀 찾아보자고요. 자, 그럼 일단 는이라고 먼저 쓰고요. 우리 최대값 구할 거니까 이제 max요. max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요. 조건이 붙은 거죠. 계약 재배인 것들 중에서 우리 전체 거래액의 최대값을 구해라 그거예요. 해서 조건 가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계약 종류가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계약 재배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그게 이제 조건이죠. 찾아서 어떤 거에 최대값을 구해라. 곱하기 써주고 우리 전체 거래액만 싹 다 범위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 뒤에 가서 이제 맥스 가로만 이렇게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그랬더니 5,800만 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또 채우기 엔들에서 포점 매매도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만큼 우리 계약 종류 들어있던 거 있죠. 요거는 이제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거래 얘네도 변하지 않으니까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그랬더니 계약 재배일 때는 그때 우리 전체 거래액 중에서 가장 큰 게 5,800만 원이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했더니 포점 매매일 때는 5,700만 원이 돼요. 그러면 지금 5,800이다 5,700이다 그 금액이 지금 이곳에 있어요. 포점 매매권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 재배권 여기 있습니다. 그럼 5,800만 원에 그때 농작물이 뭐예요? 양파죠. 그때 이제 5,700만 원에 그때 농작물이 마늘이에요. 마늘. 그래서 양파하고 마늘이 출력이 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최대값 구해놓은 거 요거 있죠? 요거는 요 식은 이제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 위치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매치란 요 함수를 이용해서 위치를 찾아라. 어떤 거의 위치? 지금 방금 내가 구했던 그 최대값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인지 그걸 찾아라. 찾아서 그 위치를 구한 다음에 이 농작물에서 그 위치에 있는 이 양파를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맥스 요만큼 이제 찾을 값이고 찾긴 찾는데 그때 요만큼의 식을 우리가 복사해서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해서 요만큼 우리 조건 쓴 거랑 우리 전체 거래액이 들어있는 이 범위요. 요만큼 복사해주고 뒤에 가서 이제 컨트롤 V요. 그때 요만큼의 조건이 우리 계약의 종류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계약의 종류 중에서 계약 재배랑 똑같은 것들 중에서 그때 전체 거래액이요. 전체 거래액 그 중에서 여기서 나온 그 값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줘야 되니까 맨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그때 매치라는 함수에 우리가 옵션을 0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찾아달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그랬더니 14번째에 있대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 한번 해보자고요. 채우기 했더니 이 포점 매매 5,700만 원이었죠. 그럼 이제 13번째 위치에 있대요. 그럼 14번째, 13번째 위치에 있는 그 농작물을 이제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어차피 농작물은 A열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식을 싹 다 이제 잘라내기 좀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라는 요 함수를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인덱스라고 쓰고, 자, 농작물의 이름들이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에서,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 번호만 찍어주면 되겠죠. 그 행 번호를 우리가 매치로 구해놨으니까 우리가 컨트롤 V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인덱스를 쓸 때는 인덱스, 범위, 행, 열을 찍어주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A열만 잡았기 때문에 따로 열 번호를 쓰지 않고 그냥 생략해도 됩니다. 그래서 맨 뒤에 가서 이제 인덱스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양파하고 나왔죠. 그리고 우리가 인덱스에서 요 A열 잡아놓은 거 있어요. 요것도 변하지 않으니까 F4번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리고 나서 이제 밑으로 채우기만 해주면 이제 양파하고 마늘이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때 이제 제가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어요. 자, 지금 요 식을 봤을 때 인덱스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요게 이제 범위고요. 요게 이제 행 번호예요. 열 번호는 그냥 생략했죠. 왜? A열만 잡았으니까 열이 어차피 하나이기 때문에 열 번호 생략해도 된다고요. 그래서 이 범위에서 여기서 나온 그 행 번호에 해당하는 그 농작물을 출력해달라. 그렇게 이제 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행 번호 구해줄 때 매치라는 함수를 우리가 구했죠. 그래서 매치라는 함수 기준으로 봤을 때 요게 이제 찾을 값이요. 그래서 전체 거래액의 최대값을 구해라. 구한 그 값을 이 범위에서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떻게 찾아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주세요라고 해서 매치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그래서 매치 함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얘가 이제 찾을까, 얘는 이제 찾을 범위,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옵션이요. 그때 앞에서도 우리가 문제를 풀었듯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max라는 그 함수에서 썼던 조건하고 범위 있죠? 그거랑 우리가 찾을 범위 잡을 때 얘랑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예 그냥 공식처럼 외우세요. 외울 때 뭘 외운다? 여기서 썼던 이 범위랑 여기서 썼던 조건과 범위가 똑같더라. 그거를 외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 만들래요. 자, fn 규모라는 이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을 해서 제2의 3번에서 제2 30번 그 영역에 규모를 계산해서 표시해라.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규모가 계산이 안 돼 있죠.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재배 면적이 이렇게 쭉쭉 들어있는데 이 재배 면적이 이제 소형인지 중형인지 대형인지 그걸 이제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1500 이하면 소형이다. 3000 이하면 중형이다. 그 외에는 대형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해라. 그때 이제 우리 if하고 else문을 사용하래요. 자, 그럼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 만들어 보자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Alt하고 F11번 눌러주면 되죠. 그래서 Alt하고 F11번이요. Alt하고 F11번 눌렀더니 지금처럼 비주얼 베이직이 떴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삽입에 모듈 들어가 주면 되죠. 삽입 모듈 들어가서 여기다 이제 명령 코드만 우리가 쭉쭉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문제에서 제공해준 우리 퍼블릭 펑션 요거 먼저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퍼블릭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퍼블릭 펑션 써주고요. fn 규모 가로 열어주고 재배 면적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 썼더니 end 펑션 떴어요. 그럼 요 사이에다가 이제 if하고 else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명령어를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if라고 쓰고 우리가 재배 면적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할 거죠. 맨 처음에 이제 재배 면적이 1500 이하면 1500 이하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1500 이하면 우리 이제 fn 규모에다가 뭐라고 출력해달라? 우리 소형이라고 출력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else하고 써줘야죠. else if 쓰고 그 다음에 또다시 재배 면적 가지고 비교해줘야죠. 이번에는 재배 면적이 3000 이하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3000 이하면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fn 규모에다가 중형이라고 출력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제 작성해주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else라고 써주고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fn 규모에다가 뭐라고 출력해라. 이제 대형이라고 출력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제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if만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end if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end if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식 좀 보자고요. 그때 이제 재배 면적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하는데 이 재배 면적이 1500 이하면 소형을 출력해달라. 3000 이하면 중형이라고 출력해달라.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면 대형이라고 출력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해 준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코드 다 작성했으면 엑셀로 되돌아가야죠. 자, 엑셀로 되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셀 요거 찍어주고 여기서부터 계산해야 되니까 찍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fx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fx 누르게 되면 함수마법사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럼 우리가 범주 선택해서 우리가 여기서 사용자 정의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제가 지금 방금 만든 fn 규모가 여기 있습니다.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재배 면적 찍어라 그렇게 나오죠. 그럼 나는 첫 번째 셀을 계산할 거니까 첫 번째 셀 요거 재배 면적에서 첫 번째 셀 찍어주고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얘는 이제 3811이니까 대형하고 나온 거고요.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 엔드만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대형이다 중형이다 하고 쭉쭉쭉 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1500 이하면 소형이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 값 보면 재배 면적을 보면은 1500 이하인 값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하고 중형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으로 쭉쭉쭉 표시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모의고사 3에 있는 이 문제들을 5문제 다 풀었어요. 이 5문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문제만 보고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을 꼭 하고 지나가세요.